정말 시민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다 잘 들으면 그게 공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잘 재밌었어요. 이러다가 뵙니다. 네네네. 네. 그냥 사람들이 신기해갖고 다들 막 저를 둘러싸고 그래서 아니 시장이 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파트들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따라서는 오늘이 사실은 처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습도 하고 지금 피칭도 제대로 하고 여러분 뵙느라고 내가 아주 광내고 왔습니다. 예. 그 지하터널 7.53km 중 2.1km가 강서구 구간으로 저희 강서구민들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업입니다. 지선 연장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도서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 또 제약 요건하고 함께 그걸 할 수 있을지 오늘 내내 그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서울시는 지역 출신의 대학생과 인재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기숙사 건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186호에 3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과거에 저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월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입주해서 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숙사에서 키워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여기 계신 모든 강서 국민 여러분과 서울 시민 여러분의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간, 그다음에 제 상태, 그다음에 식물원, 야외 공연장, 이계단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의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기다린 보람씨 같은 공원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고 관광특구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종상향 이종훈 선생님 제가 다 외웠습니다. 아니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꼭 과외 선생님 같으셔요. 답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말씀 고맙고 또 잘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안아서 강서가 발전하고 또 서울이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아파트 저기는 주거단지군요. 주거단지네. 공항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에서 바라보면 늘 이게 보일 게 잘 없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산들이라든지 아마 이제 전체 계획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쨌든 배려드릴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꼼꼼히 다 따져서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30년 전부터 시내버스 차고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문화시설 등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행사용 의자가 창고에 쌓여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갖다가 좀 놓으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에 서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동원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과거의 구태잖아요. 저는 그럼요. 그래서 뭐든지 그 시민들의 편의에 맞춰서 오히려 저희들이 다녀야지. 그래서 오늘 이런 불편함이 계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애들 공부 잘하고 그다음 생활할 수 있는 버스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변에도 치안도 한 번 더 안정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아까. 아니요, 저 시민들이 뭐든지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공연장, 수영장, 댄스장. 오빠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 얘기해봐요. 꼭 만들어주세요. 시장님 사랑해요. 아유, 여기 오래된 건물 같다. 네? 지금부터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각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공원화 사업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12,7천만 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이 강수구의 하수처리장, 재생센터, 건축 폐기물 처리, 이 모든 똥통은 전부 강수구에 와 있어요. 3차선으로 서울 도시기반시설 공사에서 확장을 했거든요. 지하로 계획이 돼 있는 걸 끝까지 지하로 해서 하저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방안, 그렇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유지가 지금 더 많은 거죠. 사유지가 좀 있죠. 공유지보다. 그걸 지금 다 사들여야 된다. 보상비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예산과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큰 방향으로서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또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서울의 저쪽 구간 250m를 포함해서 490m로 약 10분간 동안 도로 공사가 개설이 되지 않아. 네, 그러시지만 그건 서로 공사를 따로 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그다음에 이건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별 애로가 없고, 그다음에 애로는 여기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말씀 잘 드렸고요. 네,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지역 주민이세요? 성함은? 석동님. 네, 타세요, 어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은평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됐죠. 어쨌든 성공적인 현장 시장실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죠. 그 현장에 가보면 여러 문제들을 너무 이렇게 딱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해결책도 딱 나오는 것 같고,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서로 지금 오라고 야단입니다. 이 주민들의 말씀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다 얼마나 절박하고, 또 그것이 그 어떤 개별 그 지역의 민원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일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들을 우리가 담아 안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됐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오늘 이제 우리 그 간부들하고 밤에는 또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시장이 그 책상 머리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열심히 주장해 주셔야 되고, 또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열정과 이런 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주민들 위해서 한다는 이 사업 프로젝트가 오늘 주민들한테 망가진다는 이 자체는, 이거는 주민을 이해한 건지 주민을 이게 불편을 주고서 한다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죽고 싶어요, 시장님. 저희가 구청 대리하는 사람한테도 민원을 넣어도 아무 소식도 없고 거기에 답변도 없고. 오면은 저희들이 아주 무시당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 꼭 이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우리도 했을 거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장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위험하구나 이게. 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자든 조금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고 아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러시니까. 예, 그러셔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정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매일 안정적으로 운동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군은 기피시설과 영구 임대 아파트가 밀집된 반면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너무 요구사항만 우리가 다 하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 또 빨리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머님이 막 쫓아오더니 편지를 저한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제가 그 시장에 정말 예고 없이 들렀는데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님 나오신다고 하시어 커피 몇 자 올립니다. 이달 들어 매일 강서구청에서 명목은 단속이라고 나와서 정말 괴롭습니다. 재래시장 살린다고 하시지 마시고 서민들의 어려운 나날 죽지 못해서 삽니다. 나날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절박한 소망은 단속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늙은 아줌마의 소원을 시장님께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저는 현장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장 시장실을 은평 뉴타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는데요. 실제로는 지역으로 따지면 처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서 지역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열악한 곳이고 아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똥통만 다 갖다 놓는다. 왜 강남도 갖다 놓고 서초도 안 갖다 놓고 여기만 맨날 다 가져오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똥통 치우러 왔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 건의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고요. 그 건의사항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강서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몇 달에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런 데 오면 가만히 결정을 해야죠. 딱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내야지. 아까 편지하고 그랬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전부터 도시 지금 현장을 누리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하루 종일 현장도 다니고 또 주민들의 여러 민원도 듣고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역시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다 오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좀 더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우선 물론 길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결정이 가능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장시장실의 의미가 확실히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아침에 노현성 구청장님과 그 강서구에서 현안 보고 어제 밤 10시 반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제가 보기에는 마곡지구는 강서의 이 금싸라기 땅이고요. 일단 그 R&D 융복합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충실하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업무 단지도 호텔이라든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을 제대로 유치해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딱 하나뿐인 저는 식물원, 보타니컬 가든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 그런 제대로 된 공연장 예술 공간을 만들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인복지관 좀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육포 나룻길 확장하는 거, 이런 것도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함께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 중심 도시보다는 그 고행 친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주민들이 요구하신 송화초등학교 주변 도로도 지금 있는 도로를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으로만 있었던 거를 다가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것은 정말 세계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원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물론 동네를 거쳐서 또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였으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양천과 강서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즐거운 산책 코스가 되며 이게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자전거 타고 모든 게 가능해지죠. 방화대교 주변을 그 공원화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당장이라도 정말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1,700을 그 다음에 뭐 보상 비용 영업권 보상까지 치면 조금 더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결국은 소음과 분진의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느끼시는 거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화동 버스 차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지를 구청장님이 찾아보시면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공간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우리가 했죠. 기존의 방화대로에서는 한 차선밖에 보이면 안 되고 그것도 올림픽 도로로만 빠지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볼 것이고요. 여러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 저희들은 또 적극 지지하고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차선이 생기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올림픽 방화대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해서 국토해양부에 적극 개선을 하도록.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문제도 구청에서 이미 용역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함께 서울시도 함께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준 기념관은 좀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새롭게 아마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주민들의 요구시죠. 그래서 그거는 구청과 함께 이것도 서로 매칭해서 저희들이 혼자서 다 하기는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요. 함께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웠고요. 군 부대가 뭐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이걸 조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부대가 이전을 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 요구를 하셨는데 이전이 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 우리가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제 주민들이 또 거기다가 뭐 좀 동네 주차장도 지하에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기 윤준명 본부장님 저기 주차장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공원길 요 문화의 거리는 지금 2단 2구간 3구간은 뭐 금년 5월하고 내년 금년 10월 예, 요게 두 개 다 완공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제 저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또 불편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이게 장사가 과연 잘 될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이 3구간을 좀 저는 어제 구청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는 주민들이 확실히 좋다라는 걸 좀 증명을 좀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3구간도 함께. 요건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 너무 강서에 계속 몰린다.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강서구에 이제 임대주택을 덜 짓겠습니다. 다른 쪽에. 그래서 쿼터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강서구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발산 지역에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물론 도서관 많이 만들어드리면 참 좋은데요. 이거 짓는데도 본래 예정한 거점 도서관을 만들면 한 2천억 정도 돈도 들어가는 데다가 또 운영비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도서관을 좀 짓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중공업 지역 해제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시장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팔로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더라도요.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송정님, 휴가위원장이세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실태조사가 확정됐는데. 그 실태조사 하는 거는 저희들이 빨리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는 잘 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빨리. 실태조사를 한도는 사건 분할시켜주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수도 요금을 인하가 되지 않겠나. 신정 4보금자리 주택 건설 지구 내에 한 2,000평방제곱미터의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7월 야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현재 쓰고 있는 부지를 우리 어떤 신호통 주민들의 체육의 메카로 따라서 도로폭이 8m인 게 6m로 이제 축소가 된 것이죠.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쪽 지역의 교통 수요도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도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여객 수요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일까지 우리 양천 지역 여러 어르신 여러분들 또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현안들을 갖고 실험하고 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 벽이 지나가네. 네, 지금 지나가는 거 한번 들어보죠. 이게 더 시간. 아주 가까이. 아니 그러니까 70년대 한 일까지 제가 지금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무거워 죽겠는데 지금 토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가능한 거는 발표하고요. 나머지는 또 계속 연구하고. 근데 진짜 좀 소리가 쉽지는 않네. 여기 산다고 하면 힘들겠다. 이게 갑장은 여기하고 요 건물 하고. 아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들은 뭐예요? 저 위에는 배드민턴장이 있고요, 그다음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 올로서든 간에 여기는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대비책을 행정과 주민 통안장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장님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380억이나 이것까지 치면 거의 2천억의 돈이 지금 신월동 요 지역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돈이 큰 돈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매번 침수에 피해를 입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해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앞으로 이제 좀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되도록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건축 어려우시면 현 보강된 옹벽 H1은 도심 위반 대인 및 교통사고 이후 미선인 신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2억 20만 원. 그리하여 그 뒤에 안전진단
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이 당급에서 시정급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죠? 공사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그런 부담을 하면서까지는 제공을 못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앵커 공법이나 뭐가 없는지, 이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 살만한 곳으로서는 좀 더 향후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님. 여기도 시장님. 네. 네. 사고뭉치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나요? 저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그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가 보다 했는데 교통난이 말도 못할 것이고 또 여기가 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그 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돌려주는 그런 방향을 좀 쓰시면 어떨까 좀. 근데 이쪽 여기고요. 사업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이 지금 이제 지하로 가고 나면 그 뒷길은 자, 이 평면 과수 앞 그 오목로 쪽에서는 안 막히나요? 여기서는 큰 돌멩이입니다. 분산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을 지하 차도를 지하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이 공간이 돼야지. 너는 논대로 놓고 차는 그대로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여 도로 평면화로 시상구를 현재 계획된 지점을 이렇게 이만큼 옮기는 거, 우리 80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할 수 있을지 오늘 이제 타당성 조사를 보고요. 그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고 이쪽은 그 시작되는 게 지금 설계상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쪽. 네? 이쪽에. 아, 이미 이쪽이에요. 한참. 기본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아주 간곡하게 바랍니다. 시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이나 꽹가리 치고 하는데 저희들 여기서 자식들 공부를 못 시킬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무작위로 그거 들어야 되는 건 소음공해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눈물 나려 그러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셨죠? 2008년 동안.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와서 직접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하는 동안 시민들의 편을 들어서 제가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구호로 시장을 펼쳐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이게 왜 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죠. 도망가죠. 여러분 서울시청에 앞에 와서 대모를 해도 제가 안 만나죠. 근데 일부러 여기 왔지 않습니까? 넥센과의 어쨌든 그 계약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당장 내일부터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애로와 문제가 뭔지 그들이 일단 공유를 했고요. 하루 동안 제가 이렇게 양천구에 모든 많은 고민들을 했더니 제가 지금 한 달 사람이 왔습니다. 저도 양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낙후되고 항공수원표도 많고 이런 지역에 오셨으니까 큰 힘을 갖다를 좀 주셔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더 보강해서 테마가 있는 명실상부한 형태의 숲길로 조성을 해주셔서 5만 명이 살겠거든요, 모두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한 개밖에 없어요. 36초는 많습니다. 보통 이제 신생아가 2개월 간격으로 한 3번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보통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가는데 복동상업 중심지역 내에 양천구청,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세무서, 소방서,
각종 공원들, 공원 외에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을 좀 재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원래 여기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긴 하지만 또 말씀하시겠다니까 하시죠. 실태 조사 따로,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그 과정 따로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모순 속에 지금 이 뉴타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 도정법에 의해서 법대로 정말 실행되는 그러한 뉴타운 재개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시민의 돈인데 실없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요. 저는 우리 107만 원, 이런 사회복지 전체 30% 이런 시민들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모든 지출이 이런 부분이고 이건 뭐 정말 여론만 생각하고 인기만 생각하면 그거 당연히 하죠. 지하철 그것은 뭐 10개라도 만들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금이 결국은 또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또 어쨌든 요게 요거 늘리는데 한 8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800억 큰 돈이죠. 그렇지만 이거 하는 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충분히 해가지고 대선 것을 드리고 또 발표하고 하는 것은 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천구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꼭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5개 구를 다 다니면 뭐 서울시 이게 다 서울시이죠 뭐. 예? 그래서 우리 그거를 웬만하면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죠. 거의 다 어려운. 그게 또 분석하는 게 좀더 단순하다고. 그 항공기 소음공해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고질적인 그리고 정말 지금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제고 또 이게 이제 아마 외곽에 이렇게 있는 도시들,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이 어떤 제대로 된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종의 난개발, 막개발이 되면서 지금 와서 이걸 이제 어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는 더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돌아보고 설명 듣고 민원을 듣는 저도 힘들었어요. 어쨌든 모든 문제는 다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그래서 또 실제 잘못된 것도 전부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왜 여과 없이 좀 과격한 그런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거를 도망을 간다든지 변명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면으로 저는 제대로 듣고 또 같이 함께 얘기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딱 보시면 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공감의 힘이라고 할까 소통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는 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그 노력은 하되 안 되는 부분은 잘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면 결국은 그걸 요구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면 뭐 용서해 주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뭐 좀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 시장이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좋은데 자꾸 이런 일 벌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시민들의 삶도 바꾸고 또 세상도 바꾸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도 받고 칭찬도 받는 뭐 그러면 또 뭐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추천 기회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구중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쭉 양천을 돌았습니다. 도처에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단속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늙은 아줌마의 소원을 시장님께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해야죠. 법을 지켜야죠.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에 복받쳐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진정성이고 현장성이고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게 공사를 한 겁니까? 제대로 검수를 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또 조금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과도한 실적 제출이라든가 또 경쟁이 너무 심하게 과열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청과 시청 간의 이런 어찌 보면 사소한 또 비공식적인 이런 것들도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좀 더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게 더 하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정말 뵙고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저한테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부님들 다 함께 모이셔서 여기 우리 항공기 소음 피해,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잠깐 서서울 공원에 있는 사이에도 막 비행기가 여러 대 지나가고 회의하는 중간에도 또 소리가 들리고, 현실을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물포 도로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도 이미 제물포 도로, 지하차도는 만들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차들을 지하로 보내는데 왜 여기에 또 이렇게 차로가 있냐? 이 지상부는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자.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채무가 20조에 이르고요. 하루에 20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참 어려운 입장이지만, 저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대심도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모아서 약 한 반경 7.5m라고 했나요? 이 침수 피해라면 그것을 또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라면 1,300억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구역은 지금 이미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건 진행을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1구역은 지금 아직도 찬반 양론이 워낙 지금 그석에 있는 지역이어서 어찌됐든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이 두 부분은 별도로 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수시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생태적인 공간, 그렇지만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여러 좋은 시설들을 생태와 더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짓기로 이미 다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이쪽을 특히 여기에 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서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안전점검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 안전과 보행 안전을 하는 어떤 구체적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걸 재건축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교육청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어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사거리가 되고 이 부천에서 오는 이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야구장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그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건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방향이고요. 해결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에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수도권 소극제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연구인들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충분히 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그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모아서 지을 게 아니라 곳곳에 지어서 그 장애인들이 입주하게 되면 저희 아파트에도 그 기반 침하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좀 하셔갖고 원인이 뭔지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목동야구장 소음 대책을 목동야구장을 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작년 2012년 9월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넘도록 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우리 본부장님 성날을 얻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투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론 수렴을 하실 바에는 저희가 특별히 30분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민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결하면요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